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오시에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 유사 당상을 편전해서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룡 판 정치부사 연두수 좌의정 김응남 형조판서 김명원 병조판서 이항복 동지중추부사 유영경 이조참판 이정형 행 대호군 노직 동부승지 권희 가주서 송석경 사변 가주서 허정 기사관 이지환 정홍익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총병은 어느 날이나 길을 출발하려 하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모 승선이 아침에 소신의 집에 왔기에 물었더니 출발할 날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관이 제상가에 들리면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전자의 섭유격이 신의 집에 2번 왔는데 꿀물을 차를 대신에 대접했습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모 승선이 와서 말하기를 쇠붙이를 보내어 창을 제조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기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요동의 병사들은 본래 병기가 없습니다. 전에 조총병이 주둔하고 있던 곳에 가보았더니 활과 화살을 가진 자는 겨우 1000명에 10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기가 그러하니 적군을 만나면 무엇으로 그들을 막는단 말인가? 전날 모하관에서 당병들을 보니 전혀 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그때 내가 물었었다. 그런데 그들의 병기는 이처럼 형편없었으나 군대의 모습은 정돈되고 엄숙하여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고 또 이르기를 마귀와 다른 여러 장수들이 일시에 나오게 되면 바로 적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에 끌게 되면 어떻게 지탱하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자문 속에 경솔하게 함부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로 보면 반드시 오래 끌 것 같습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조령 이북은 한자 한 채의 땅도 잃지 말고 조선군사라 조선을 방비하면 1년 뒤에 조선조의 군량으로 넉넉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조금도 지체할 형세가 아닙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중국 군대로 성세를 삼아 우리의 군사로 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겼습니다. 형편상 오래 버틸 처지가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날 비변사의 기사도 역시 옳은 말이었다. 다만 중원에서 온 자문에 경솔한 싸움을 경계하였으니 만일 자세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싸움을 벌였다가는 후환이 있을까 걱정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자문에는 기회를 보아 결전하도록 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싸울 것인가 수비할 것인가의 기회는 멀리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소굴이야 가볍게 침범할 수 없을지라도 만일 지형이 좋은 곳으로 행주나 고향 땅으로 권율이 지난날 전라감사가 되어 병사를 주둔시키고 이것에 운거하여 많은 왜적을 대표시켰다. 그리고 독성, 수원의 산성이었다. 이런 곳은 지역을 얻어 지키다가 저들의 대군이 결집하지 못하고 군량이 넉넉하지 못한 틈을 타서 군사를 풀어 공략한다면 좋을 듯도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또 이 원익이 지난번 소신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의 의견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떨쳐 일어날 형세가 없으니 비록 곧바로 적의 소굴을 향하여 쳐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중국 군대로 성운을 삼고 때때로 출병하여 출몰하는 적들을 공격한다면 옳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권율도 지난날 호남이 방백이 되어 의병을 규합해서는 서울을 향해 곧바로 오다가 험지의 운과의 적을 무찔러서 그 흉봉을 꺾었었다. 신들에게도 통보해 오기를 한쪽으로는 육병으로 소란스럽게 적을 침략하고 또 수병을 3등분하여 번갈아 가다가 외로이 떨어져 돌아다니는 적들을 만나게 되면 포위케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느 길을 따라 드나들 수 있는가 하자 명훈이 아뢰기를 앙골포는 이미 적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앙골포와 가덕도의 영세는 신이 익히 압니다. 옥포에서 배를 띄어 가덕도의 뒤편 웨이양을 따라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주사의 장수들은 이를 불가하다 하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불가하다 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웨이양에는 배를 띄울 수 없는 까닭에 이 점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성령이 아뢰기를 수로로 적의 속을 관의 일식경입니다. 이제 50척의 배로 번갈아 들고 난다면 좋을 듯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지금 거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기회를 보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군으로 침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은데 판서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지세가 불편한 곳에 진격했다가 차질을 빚으면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군으로 소란스럽게 적을 침략하자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전에는 우리의 군세가 미약해서 거사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 군대로 성세를 삼아 협력하여 저들을 친다면 성공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마치 잠자는 범의 꼬리를 건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병졸이 매우 적어 용이하게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태허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군사를 진격시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김태허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2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요록을 받는 수는 이렇지만 실은 80명을 넘지 못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수가 더욱 적구나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조령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처럼 잔파되어 무인지경이 된 곳에서 어떻게 군병을 지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주를 지키려면 어찌 조령의 상봉을 지켜야만 하겠는가? 또 양총병은 남원을 지키자고 하였으나 나는 적경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친밀한 계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적이 삼천의 명군을 깨뜨리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나는 그가 꼭 남원으로 갈지를 모르겠다. 처음 서로 만날 때에 용이하게 말하고 있었으나 나는 벌써부터 의심스러웠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마 총병의 군마는 접지할 만한 군량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원에 통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유 총병이 왔을 때는 오늘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접지할 군량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의견은 저들이 우선은 압록강 근처에 주둔하였으면 싶은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당량이 아직 수송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이자하여 우선은 강 근처에 주둔시켜다가 적세를 살펴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이 만일 언제는 출병을 청원하고 이제는 또 다시 머물러 지체시키기를 청원하다니 왜 이다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하면 그때 어찌하려는가? 또 적들에 대한 근심은 언제 어떨지 헤아리지 못한다. 만일 창졸간에 변이 생기면 압록강에 주둔한 군사를 기다릴 틈이 있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지금은 임진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라도 미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영경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으로는 군량이 부족하다는 내용만을 이자할 것이 아니라
적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수비할 것인가의 계책까지도 품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중조에서 비록 진격하기를 원하나 일부러 수비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또 압록강의 군사를 주둔하는 문제도 속히 이자하도록 하라. 만일 이미 넘어왔으면 말을 꺼낼 수도 없다. 다른 일처럼 넉장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라. 소신의 생각에는 전결과 기구, 인구의 비례해서 거두어야 할 군량을 중조에 보고하고 이를 거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일을 미루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민간의 곡식도 점차 고갈되어 가는데 왜 지난 날 거두어 들이지 않았는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박여룡은 16을 거두어 들였으니 불갑을 상으로 벼슬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명하다면 상을 내릴만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일은 너무 느려 이루지 못하고 만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사슬은 비유하자면 중풍을 앓는 사람과 같아 마음은 움직이고자 하는데도 사지가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두스가 아뢰기를 호조 판서를 대신으로 임명하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을 시킨단 말인가? 하자 두스가 아뢰기를 중조에서는 강로가 호부 상사를 겸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소금을 구워 판매하면 그울량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유건이 지금 해운을 이때 검찰사로 평안도에 머물러 있었다. 관장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시켜 이 일을 맡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량이 만일 나오면 누가 담당해서 그것을 지켜 쌓아두며 그 운송을 관장하겠는가? 그간의 곡절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의주의 군량은 대부분 도둑을 맞아 헛일이 되어버렸다. 쌓아둔 뒤에도 도둑을 막기 어려웠지만 운반 중에도 매우 헛수를 했었다. 지금 만일 전처럼 하다가는 당량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도 이미 그러한 폐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그랬다가는 반드시 호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일 수로로 운반하여 등주나 내주 지방에서 출발하여 여순강으로 내려와 아랑포를 거쳐 강화도에 도착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대관에서 문관으로 제주 판관을 임명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의견만은 참으로 좋습니다. 다만 적들이 한창 넘겨다보고 있는데 이 주에 문관을 골라 보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무변에서 가려 뽑아 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자의 조인후가 판관을 지냈었는데 제주 백성들이 매우 변하게 여겼습니다. 종종 문관을 뽑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은 좋지 못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해야 하는 말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적을 방어하는 일은 문관의 능사가 못됩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이르기를 문관은 적을 방어할 수 없는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문관일지라도 무관의 일에 숙달된 사람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위급한 상황에 발상하면 판관이 전함에 올라 선봉에 서야 합니다. 문관을 뽑아 보내는 것은 아마도 지금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문관을 뽑아 보내는 것은 지금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무변에서 가려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일의 정사는 전교하여 무변 중에서 골라 임명하도록 하여 하겠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두수가 아뢰기를 무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민열도는
위인이 어떻기에 대간으로부터 논박을 당했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그 기운이 날카롭고 말이 가벼워 비록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나 그 재주만은 무반에서 독보적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로 이만한 자는 3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만한 사람이 또 있는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재주와 기예가 이만한 자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열도를 교만하고 방종스럽다고 말하나 별로 큰 과실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재주가 아깝구나. 또 좌상의 군관이라 하니 그가 출신한 지도 오래되지 않겠는가 하자 고은희가 아뢰기를 신과 동년입니다. 전자에 항복한 외인들을 영솔해 올 때 사람들은 혹 그가 외인을 부추겨 폐단을 일으켰다고 말했으나 검칙을 잘못하였을 망정 어찌 그러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식의 무사를 어찌 이런 일로 버리겠는가? 전날 그가 활 쏘는 것을 보았는데 살 50개 중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4개뿐이었다. 어찌 이와 같은 재주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양 순무가 만일 오게 되면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비 마련의 어려움이 염려되었습니다. 당나라 때에 금병으로 장사 100기가 있었는데 뒤에 비록 1000기를 누렸으나 그 실상에 있어서 100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정룡관은 대부분 쓸모없는 자들로 공연히 넘려만 축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 정룡관을 설치한 뜻이 어찌 그러한 것이겠는가? 지금은 괴로움을 피하여 들어가려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무사를 뽑을 때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적진에 뛰어드는 인물이 으뜸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용맹을 시험할 만한 곳이 없어 단지 무예만을 가지고 시험하여 고화를 결정합니다. 조종조에서 무과를 설치하여 무사를 뽑는 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정룡관은 각기 제주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는데 혹 무예는 부족하더라도 용감하기만 한 자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감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니 어찌 그 짓으로 이름을 빌어 들어가는 길이 없겠습니까? 괴로움을 피하여 들어가려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말은 정룡관은 출사하지도 않고 군관에 뽑히지도 않으며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 금군에 비해 비록 한가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설립한 뜻이 어찌 이러했겠는가? 폐단이 생기면 불갑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병조에서 그 폐해를 발견하고서도 계산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의 일도 해이되어 있다. 영상이 제조가 되었는데도 어찌 이렇단 말인가? 만일 이렇다면 혁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래 무예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보하기만 하고 진취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러한 폐단을 고치려면 때때로 상급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울은 시위가 허술하니 만일 훈련도감의 병졸이 없다면 어떻게 모양을 갖추겠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요사이 호조에는 상으로 줄 만한 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역은 매우 괴롭기 때문에 군인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역이란 무슨 부역인가? 하니 성룡이 대답하기를 오랫동안 입번하게 하면서 병기를 제조하게 하니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이 덕경을 시켜 이 군대를 구관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경히 관심을 두어야겠다. 또 요즘 포수와 살수가 전에 비하여 감소한 듯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요즘에는 포수들이 상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모두 즐거운 마음이 없고 혹은 헛방을 쏟기도 하며 무예를 시험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군사로 적을 침범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가볍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먼저 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대비한 뒤에야 거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였다가는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되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문에 통보하여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순무의 일은 이미 주문하였으나 만일 주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좋은 후속책을 불갑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나오게 되면 평양에 부를 설치해야 하겠는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평양의 지형을 지도로 그려간 점을 살펴본다면 그곳에 머물 듯하나 또 남별궁도 그려갔으니 어느 곳에 주둔할 것인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양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일 이곳에 와 있게 되면 반드시 방해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다. 안주나 정주라면 괜찮을 듯도 하다. 이런 의견들을 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중국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될 것이 없다. 저렇게 한 다음에야 흉격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을 갖게 둘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 의하에 하나 나는 원료가 있다고 여겨진다. 굳이 만류하는 것은 매우 미안스럽기도 하고 또 후회가 생길 것이다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접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접대가 어렵더라도 흉격들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힘으로 형세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설사 명장들에게 수모를 받는다 한들 어찌 이를 거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배 1,500여 척이 남만으로 향했다고 하나 이는 필시 헛소문일 것이다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남만은 우리나라와는 통화하고 있으나 일본과는 통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청정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변방이 매우 소요스럽다고 하니 헛소문이 아닌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호 도사가 중국으로 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만일 그가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어 혹시 비보라도 하게 되면 지금 대군을 징발하고 있는 시기에 이로 인하여 뒤를 돌아보는 염려가 있게 될 것이니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청정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원수가 장계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원은 본래 무식한 사람이었다. 전날 평양에 있으면서 이 제독이 자기의 공문을 탐했다고 말하기에 나는 이미 그의 잘못을 알았었다. 지난번 모화관에서 만났을 때에도 예모나 말씨나 온당치 못한 점이 많았었다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그의 말씨나 태도를 보면 노여운 기색을 띠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접방관의 일에도 하나하나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 모화관에서는 무식한 말들을 많이 하더니 남별궁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전처럼 실수는 하지 않은 듯 하였다. 중국 장수들의 마음이 매우 좋지 못하니 내가 대신들에게 자주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양원이 평양의 공로가 서운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제독을 많이 원망한다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서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라면 이씨나 송씨를 원망할 일이지 왜 우리나라에 노염을 부린단 말인가? 그가 노염을 품고 있으면 매우 좋지 않으니 접대 도감이 자주 가서 만나도록 하라 하였다. 신씨의 대신 이하가 차례로 물러갔다. 이씨는 이 여성이고 송씨는 송응창을 말한다.